우리 사장님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도 한 지금까지 한 4번, 5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할인 투게더에서도 진행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했던 팀미팅에서 진행했었는데, 제목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네. 제목만 들어도 졸리시죠? 카이로스의 시간. 네. 자, 그러면 먼저 카이로스. 아마 사업 설명회나 어떤 동기부여 영상 같은 데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카이로스. 네,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기회의 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석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를 보고 있으면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내가 발돋움을 하고 있는,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밑에가 약간 발이 이렇게 발돋움을 하고 있죠.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항상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머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이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나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를 뒤통수를 못 잡게. 네, 그래서 대머리라고 해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이제 늦게라도 저 기회인 것 같아라고 잡으려고 할 때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래요. 예, 그리고 손에 보면 저울이 있죠. 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도이며, 칼을 든 까닭은 칼같이 결단하라는 뜻이랍니다. 네, 이것이 뭐다? 기회. 네. 그래서 기회는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네. 미련이 있어도 잡을 수 없어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같이 결단이란 걸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간. 네, 시간. 자,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시간을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루가 그냥 가기도 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도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은 과연 공평할까? 네. 시간은 과연 공평할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우리 지기련 사장님이랑 김지희 사장님 몇 분 손 드셨어요? 아니다. 시간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네. 누군가는 시간이 없고 누군가는 시간이 많더라.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아무도 없으세요? 여긴 우리 정성민 사장님, 야,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 혼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 근데, 누군가는 공평하다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시간을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자,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365일 이렇게 물리적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공평한 게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자, 오늘 하루를 한번 놓고 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일 수 있어요. 그 남편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시간이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가겠죠? 누군가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24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시간. 이거를 좀 유식하게 크로노스의 시간. 네, 크로노스의 시간. 네, 자. 두 번째, 의미에 따라 달라.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365일이 다 똑같이 흘러가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딱 뚜렷하게. 네. 어떤 날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아영 사장님. 내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결정적이었던 시간. 네. 그런 시간이 딱 꼽으면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를 낳았을 때, 시크릿을 만났을 때. 네. 첫 애를 낳았을 때, 혹시 그 날에 사장님, 그 환경,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나요? 생생하게? 아기가 태어나던 순간? 어, 네. 수술했었기 때문에 잘은 네. 안 나요. 애를 처음 봤을 때.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솔직히 나죠. 맞아. 네. 나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죠. 그때 아마
그 공기의 느낌, 그 냄새, 아마 김민주 사장님의 표정, 그죠? 아기의 어떤 상태, 이게 아마 사진을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네.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건, 일단 남자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신계수 사장님. 네, 신계수 사장님. 내 삶에서 가장 딱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었다 할 수 있는 순간이 혹시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은 해요.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이제 와이프자 저희 진희 사장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냥 딱 뭐 입고 있었어요? 그 와이프는 그 요즘에 뭐라죠? 그 롱드레스? 오, 예, 맞아요? 지희 사장님 아이보리색의 예, 예. 맞아요? 지희 사장님 수원에서 딴 만났습니다. 여자라 착각하는 거 아니시죠?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야, 수원역에서 만났습니다. 그거 진짜 와, 그 사진 찍힌 것처럼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 보다 진짜,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야, 우리 기수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로맨티스트네요. 네? 되게 재밌는 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다 첫 애가 태어났을 때를 얘기하시고요. 남자분들한테 얘기하면 대부분이 와이프와의 만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몇 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남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새끼가 최고다 이거고요. 남자들은 그래도 밥 얻어 먹으려면 와이프 네. 아주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요. 제가 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크릿 사업이라는 게 능력이라던가 어떤 돈을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정말. 네, 이건 정말 믿으셔도 돼요. 돈 수천만 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여기서 다이아몬드 못 가시는 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가진 거 한 푼 없어도 크라노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돈이 절대적인 성공의 요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도 물론 사업을 하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정말 말을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성공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업을 했던 사람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100% 성공을 장담한다? 그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뭐는 확실하냐면 시간 투자.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내 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제대로 썼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은 한번 시크릿 안에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건,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건 나의 의미가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나의 삶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이들인 사람들은 아이들과의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아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크릿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시크릿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 분들이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가입을 하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입은 특히나 제품이 워낙에 좋고 또 지금 클럽 시크릿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가입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만 가지고는 소득이 되지 않아요. 뭐가 돼야 돼요? 이들이 액션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 내일 모레 세미나가 있죠. 자, 그곳에 모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자, 시댁 행세가 있어요. 저는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세미나에 못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일보다 시크릿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댁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치, 지금 현재의 의미가, 가치가 시크릿이 크다면 그 모임보다 클 때는 시크릿 세미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네. 아직은 시크릿이 나에게는 그냥 소비 정도야. 그냥 10만 원 샴푸 쓰는 게 전부야. 안 돼도 그만이야.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 내 삶을 바꿔줘? 이런 거는 전혀 와닿지 않아. 20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 요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가치가 작기 때문에, 시크릿에 대한 가치가 작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야. 네. 그럼 반대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나의 삶에서 시크릿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미나에 오지 않는 분들에게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누군가가 오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알겠죠. 아, 제가 본업이 있어요. 또는 아이들과 뭐가 있어요. 가족 여행이 있습니다. 예, 잡힌 약속이에요. 그거 취소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들이 왜 세미나에 오지 않을까? 그들이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셔 그 마음을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그분에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 자, 우리 정성민 사장님. 자, 정성민 사장님. 자, 사장님이 만약에 1박 2일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를 12번,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풀로 다 참석을 하신다면 제가 사장님한테 무조건 1,000만 원 벌게 해드릴게요. 라고 도장 찍고 인감 찍고 공증 섰어. 확정이야. 그러면 우리 정성민 사장님은 이제 그 세미나에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죠? 와요. 그죠? 왜? 이제는 내 삶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됐기 때문이에요. 돈이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크릿을 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면 1,000만 원을 버는 게 확실하다면 그때는 만사 제쳐놓고 세미나에 온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아직 세미나를 갈까 말까 또는 내가 시간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크릿에 대한 가치가 작기 때문이에요. 아, 그거 그냥 제품 좋더라. 그냥 뭐 그래 하나 부업으로 하지. 아니어도 뭐 그렇게 손해볼 게 없어. 그냥 하다가 괜찮으면 돈 벌고 아니면 말지 뭐. 요 정도의 생각일 때는 다른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우리는 자, 그분들의 핑계나 그분들의 이유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크릿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 두 번째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당신이 이거를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그런 하늘에 날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확정이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크릿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 가치만큼, 의미만큼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수록 점점 머리가 아파지시죠? 잘 따라오시나요? 이 제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맥이 끊기면 그 다음부터 뭔 소리인지 몰라.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되게 헷갈리시고 갑자기 여기 왜 이런 얘기 이러실 건데 아무튼 네, 잘 따라오세요. 졸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사람은 자 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따라서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 친구가,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들의 욕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명한 이론인데 자, 인간은 크게 5가지의 욕구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냥 배고프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밥 먹죠. 그죠? 네, 졸리면 잡니다. 네. 자,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욕구가 먼저예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졸리다는 욕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 또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초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네, 배는 부르지만 뭔가 누군가가 날 해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뭔가 방어를 하겠죠. 예, 울타리를 친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움직인다거나 집을 만든다거나. 네, 자, 우리가 집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그 안전의 욕구 때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안전하지만 자,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네, 함께 있을 때 나의 존재를 확인받아요. 되게 어렵죠? 자, 저는 아이들과 있을 때는 엄마 이하린이에요. 그죠? 제가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냥 친구 이하린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크릿을 할 때는 크라운 로얄 이하린이에요. 그런데 저를 크라운 로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의 크라운 로얄 이하린으로서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나라는 사람을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속이 있어야 돼. 팀이 있어야 돼. 네. 여기는 뭐예요? 하랑 팀이죠. 그죠? 네. 내가 시크릿 사업을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떤 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소속감의 욕구고 또는 애정의 욕구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사람들은요, 뭘 원해요?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 어떤 명예, 때로는 어떤 성취감, 네, 그게 자존의 욕구예요. 네, 명예욕, 권력욕,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브론즈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자, 브론즈가 된다는 게 돈 때문에 브론즈를 될까요? 12만 5천 원 받으려고 브론즈 되겠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거의 없으세요. 네, 브론즈가 되는 건 브론즈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욕구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 실버, 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직급 체계가 있을 때 인간은 더 이 사업을 재밌게 해요. 그게 없을 때는요. 성취의 욕구가 없어요. 12만 5천 원 더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브론즈가 됐을 때 뭐가 생겨요? 나 스스로 성취가 아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아 내가 이게 되는 일이구나. 앤드 사람들로부터 인정, 박수. 와 사장님 최고예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때 인간은 뭘 느낀다고요? 바로 저 네 번째 욕구가 충족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자 마스터 10 뭐 이런 직급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단순히 마스터 10 돼서 30만 원 벌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달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느끼시냐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아 시크릿 사업이라는 게 이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네, 브론즈가 되고 로얄이 되고 실버가 되시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 파트너들을 돈으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건요.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은 돈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12만 5천 원 때문에 브론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취 보너스 600만 원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 600만 원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간 사람이 없어요. 다이아몬드에 도전하시는 분들 다 물어보면 그냥 그 자리에 가고 싶어. 그냥 달성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박수 받고 싶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뭐예요? 성취감. 이 욕구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성공을 하고 싶죠. 크라우널까지 제가 왔어요. 제가 크라우널이 됐던 건 성취 보너스 물론 좋죠. 네, 제가 4억 받았습니다. 처음에 달성하고 그 다음에 3억 전에 10억을 다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예. 물론 그 돈도 저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크란 로얄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강력한 거죠. 최고 직급자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시크릿 안에서 있는 스타, 뭐 오토십 스타, 엘리트, 마스터 10, 20, 30, 뭐 브론즈, 로얄, 실버 이 직급 체계를 무시하고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를 절대로 성장시킬 수 없어요. 네. 파트너들에게 그것에 그 순간순간마다 뭘 주셔야 돼요? 성취감을 맛보게 하셔야 돼요. 네. 인정을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서 랠리를 하잖아요. 그 랠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했는데 아무도 날 축하해 주지 않네.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네. 그러면 브론즈를 달성하는 이유가 사라져요. 로얄을 도전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세미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은 더뎠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저 네 번째 저 욕구가 굉장히 특히나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네. 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지금 당장.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저 네 번째 욕구가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돈 벌자. 이걸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건 되게 짧게 가요. 네. 그래서 뭘 건드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지금 시크릿에서 얻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욕구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네. 이거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도달할 수 없는, 네. 정말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도달한, 네. 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달한 어떤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욕구를 뛰어넘는 욕구라는데 아직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 자아 실현의 욕구는, 조금 이런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것보다는 좀 다른 더 고차원적인 어떤 욕구인 것 같아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5가지의 욕구에 따라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행동한다. 네. 저 욕구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밑에 3가지의 욕구는요. 근데 결핍의 욕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부족하면 원해요. 자, 그걸 바꿔 말하면 채워지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더 이상 먹을 걸 원하지 않아요. 돈을 벌 만큼 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을 더 버는 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회적 욕구, 어떤 소속감을 느껴요. 어떤 팀에 있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게 결핍에서 오는 거고 결핍은 채워지면 충족되면 더 이상 그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위에 두 가지의 욕구는요. 성장의 욕구요. 뭐냐면 권력욕은 어때요? 끝도 없다 그러죠. 명예욕은 끝이 없습니다. 네. 저거는 계속 더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지는 게 성장의 욕구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결핍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시크릿으로 처음에 크라우드말이 되고 나니까 약간 이게 솔직히 좀 이런 느낌인 거죠. 왜 저기서 내가 시크릿 안에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저 성취감, 어떤 인정, 명예 때문에 시크릿을 정말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그게 달성이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하면서 조금 방황했던 시기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저의 어떤 욕구 중에 하나는 저 다섯 번째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미팅을 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먼저 주셔야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을 걸 주셔야겠죠.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드레스를 입고 막 이런 얘기하면 들리겠어요? 일단 배고픈 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배가 부른 사람한테 자꾸 빵 얘기하면 어때요? 듣고 싶지 않겠죠.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업인지, 이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네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네가 어떠한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사람의 Y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그들이 움직이는 욕구가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크릿을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단계가 되면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돈이 많아. 그래서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계속 돈 얘기를 한 거야. 나 돈 필요 없는데? 나 돈 많은데?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했어. 돈이 필요해졌죠.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크릿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크릿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욕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네. 그리고 자, 돈 벌려고 시크릿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성취감이, 어떤 명예욕이 생긴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장님 돈 벌자, 돈이야 하면은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 이 사람에게 뭐? 당신이 인정받고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시크릿과 한번 데뷔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가장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소득이겠죠. 리스크 없는 사업, 그죠? 네, 그리고 건강한 제품, 이걸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 예뻐질 수 있어, 날씬해질 수 있어. 자, 그러면서 또 우리의 팀, 우리의 공동체, 회사라던가 우리의 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욕구. 네, 외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거 때문에 시크릿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 행복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그런 분들도 전 많이 만났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원하는 게 돈도 아니고 어떤 제품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나서서 강의를 하고 싶어 해. 뭔가 자기의 이름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저 마지막에 대한 저 부분은 다 누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도 굉장히 많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돈도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그 사람의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건드려 주셔야 돼요. 사장님 이거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뭐 봉사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들은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시크릿 안에서의 시간은 공평한가? 네, 왜 공평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1년이 아니라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은 나의 전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이곳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은 이 안에서 내가 충족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작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시간을 농도 있게 썼느냐. 네, 자, 저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초창기 모습. 네, 제가 처음 사업 설명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안고 다니며 정말 사업 설명을 했어요. 아영 사장님하고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저는 애들 데리고도 와우 파티 많이 갔어요. 네, 애들 막
그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큰 애 데리고는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진짜 간절했거든요. 저는. 네, 저는 정말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크게 봤고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네,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올인했습니다. 네, 제가 본 가치는 엄청나게 컸던 거죠. 네, 수백억짜리 사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아이들을 안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회를 했고 제가 8년 동안 잃은 소득이 86억이에요. 네. 제가 저거 보면서 와 진짜 시크릿은 대박이다. 어떤 일이 저같이 가진 거 없고 예, 평범했던 사람을 1년에 10억씩 벌게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대기 스폰서님은 더 하시죠. 예, 그분은 7년 동안 100억을 버셨어요. 7년 동안.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언제로? 2014년도 6월로. 네. 8년 전. 8년 전. 네, 그 날로 나의 시간을 한번 돌려보세요. 네. 그리고 8년 동안 내가 이룬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똑같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은 86억을 벌었고 누군가는 100억을 벌었고 누군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어요. 네. 뭐예요? 시간은 절대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보자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 또 누군가는 이 안에서 86억을 벌었고 100억을 벌었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스폰서님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냐고 막.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시크릿 하셔야 되냐고. 네. 어떻게보다 중요한 건 Y보다 아니, how 어떻게보다 중요한 건 Y입니다. 네, Y가 바로 섰을 때 Y가 제대로 잡히면 방법은 따라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Y 본질적인 의미,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적당한 이유들로 시크릿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왜 되나요? 들려요? 장님? 네. 나는 왜 시크릿을 하지? 네. 나에게 시크릿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네. 자, 모든 것은 이제 Y에서 출발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1시간을 쓸 것인지 10시간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환경과 능력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Y예요. 네, 자 그러면 Y를 보면 보통은 이제 이런 두 가지 Y를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나의 Y는 금전적 자유, 돈을 벌고 싶어요.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는 저는 저는 너무 바쁘게 사는데 시크릿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시간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의 Y는 Y가 아니라 결과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크릿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네.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하린이 물론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지만 자, 그 근본적인 건 뭐였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보다 더 괜찮게 살고 싶어. 나는 지금보다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결국은 뭐였어요? 변화였어요, 변화. 어떠한 변화. 네.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변화를 꿈꿨고 그 변화 때문에 제가 행동을 했고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이끌어내야 되냐면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네. 변화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고 싶으냐는 결국 지금과는 다른 삶을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네. 나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시크릿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도 시크릿으로 변화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성공을 만들어 가느냐. 자, 먼저는 제품을 통한 변화가 있겠죠. 제품을 통한. 자, 혹시 나는 제품 때문에 시작했다. 나는 몸이 아팠는데 또는 예뻐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다. 하시는 분 손? 네. 우리 신규 선생 예뻐지려고 하셨구나. 네. 자, 먼저 제품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외모의 변화를 꿈꾸시죠. 그죠? 외모의 변화. 예뻐지고 싶어요. 날씬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자, 이 외모의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게 또 따라서 올까요? 외모가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따라오냐면 바로 자신감이 상승해요. 네,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뭐가 바뀌어요? 자신감, 그죠? 네, 자신감이 상승을 하면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드냐면 어떠한 변화를 만들까요? 대인관계에 도움이 돼요. 네, 내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하잖아요. 그럼 예쁜 옷을 입고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관계성도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머 아영아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너 요즘에 뭐 했어? 그러다 보면 내가 알려주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뭐야? 좋아 보인다. 그래 나도 하면서 계속 뭔가 요구를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쓰면서 그리고 알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품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성장해요. 네. 제품만 잘 썼을 뿐인데 뭐까지 됐어요?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네. 제품 전문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다이어트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살이 정말 빠지고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하니까 내가 이 제품이 궁금해서 알아보자 보니까 다이어트 전문가가 됐고 그래서 내가 뭐라더라?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 네. 외모의 변화가 단순히 외모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야 이거를 해서 돈을 벌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금 그게 욕구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예뻐지는 거, 젊어지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최대한 변화시키는 거죠. 함께. 네. 변화시키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알릴 수 있게끔 만들면 결국 이 사람의 사업이 돌아가더라. 네. 사업이 잘 되니까 제품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품 전문가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네. 이 변화가 1번, 2번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5번, 6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라고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예쁘니까 돈을 버는 거야. 저 사람은 날씬하니까 돈을 버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야. 네. 자,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자,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죠? 뭔가 외로워. 그냥 뭔가 좀 지금 답답해.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뭘 제시해 줄 수 있냐면 사람들. 예. 근데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귀가 얇아요. 예. 귀가 얇아요. 예. 귀 꽉 막히신 분들은요 네트워크 안 해요. 근데 약간 좀 순수하시고 남의 말 잘 믿어주시는 분들 있죠. 예.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해요. 네. 귀가 얇아.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야. 여기서 이하리 86억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에휴, 사기야 사기. 이런 사람들 못해. 정말 나도 벌고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분들 있죠.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 왠지 저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냐면 정말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만나요. 그냥 여기 오면 서로 좋대. 어머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어머 여기 예뻐요. 막 계속 칭찬만 해줘요. 네. 근데 여러분 다 밖에 나가보세요. 시크릿 말고 다른 모임을 가보세요. 다른 어떤 공동체에 가보세요. 어때요? 대부분이 힘든 얘기, 돈 뭐 걱정, 뭐 전쟁 얘기, 뭐 어때 우울한 얘기들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클럽 시크릿으로 여행을 다닌대. 야 이제 내년 되면은 전 세계가 열린대. 야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대. 야 한 달에 막 5만 원, 10만 원 쓰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대. 야 이번 회사가 프로모션을 나왔대. 뭔가 계속 어때요? 뭔가 기대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네. 자,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뭔가 삶에 도전을 받아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옆에서 계속 얘기해. 할 수 있다고? 사장님 할 수 있어요. 어머, 사장님 뭐 잘 되겠다. 계속. 그러면 도전을 합니다. 네. 도전을 하기 때문에 성취를 하는 거야. 네. 그래? 마스터 10? 알겠어요. 스파님 도와주세요. 마스터 10이 되면요. 성취를 하죠. 달성을 해요. 물론 마스터 10이 됐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번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성취가 어때요? 더 큰 목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 쉬운 문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돼요. 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선생님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 때문이야. 현실 불가능한. 네. 막 몸에다, 냉장고에다가 막 무슨 모델 사진 붙여놓고 저렇게 되리라.
한 이틀 지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겠어?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근데 자 지금 우리 보통 어떤 거 21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21일 동안 내가 21일 동안 15kg 빼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3kg. 3kg 내가 꾸준히 해서 3kg만 빼야지. 근데 재밌는 거 3kg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식단 관리를 해. 운동을 해. 그리고 5kg를 빼. 5kg 빼잖아요. 그러면 8kg, 10kg가 욕심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15kg 빼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돌릴 때 되게 쉽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야, 이거 해갖고 쉐이크만 먹어야 돼. 절대 딴 거 먹으면 안 돼. 쉐이크만 먹어야 돼. 그리고 막,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 돼. 이러면 안 해. 할 건 하고. 그 대신 우리 집도 잘 챙겨 먹어라. 쉐이크 한두 잔씩 먹어보자.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1kg만 빠져도, 2kg만 빠져도 욕심이 생깁니다. 네. 그런 작은 성취감. 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번에 다이어트 도전해보자. 야, 우리 마스터 10 해보자. 브런치 해보자. 그런 도전을 하면서 성취감을 맛보면 어때요? 자존감이 올라가죠. 예, 자존감. 예. 자존심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 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야,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남편이 맨날 내가 처음에 시크릿 한다고 했더니 야, 네가 맨날 평생 살림만 하던 내가 네가 뭘 하냐. 아서라, 야, 괜히 사기당하지 말고 괜히 그러지 말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 자존감이 확 꺾이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근데 여기서 브론즈 됐더니 막 사람들이 막 어머 사장님은 드디어 시크릿 상위 10%에 들어왔어요. 막, 그러면 상위 10%? 어머 웬일이야. 브론즈가 상위 10%라고? 그러면서 뭐가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 그럼 상위 1%를 한번 가보자. 네. 자, 자존감이 있잖아요. 목표가 높아져요. 네. 왜 할 수 있거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네. 자존감이 높여지고 자 목표가 생겼어요. 더 큰 목표가 생겼으니까 어때요? 도전을 하죠. 목표가 있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도전을 하니까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달성했기 때문에 도전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도전을 하셔야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목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브론즈만 가려고 한 사람보다 마스터 10만 본 사람과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사람 당연히 사업의 속도가 달라지겠죠. 시간 투자가 달라지겠죠. 뭐가 확장이 돼?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있어도 사업은 확장이 돼요. 네. 긍정적인 팀만 만들어줘도요. 사업은 무조건 확장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비전.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큰 글로벌한 사업, 내가 여행으로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어 이런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 시크릿으로 내가 글로벌로 전 세계로 누비고 싶어 이런 비전을 보여줬어요. 클럽 시크릿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싸게 그 최저가 여행이 아니었네. 클럽 시크릿은 진짜 2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야.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올인해 봐야겠어 라는 비전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자살률 1위.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우울증도 1위입니다. 우울증도 1위.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은 우울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아프리카가 1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더 우울해야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사장님 거의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냐? 희망이 없기 때문이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절망. 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10년 후에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만 보고 살아요. 근데 오늘이 답답해. 막막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희망만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네. 희망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 여러분들 단순히 누군가에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벌어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품을 팔지 마시고요. 뭐 하자? 꿈을 팔자. 희망을 팔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크릿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걸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네, 확정이야.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면 그들은 뭐가 생겨요? 오늘?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희망이 생겼어요. 의욕이 생겨요.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사장님 정말로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네. 잠을 안 자도 졸리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군요. 배가 고프면 드시면 돼요. 네. 의욕이 생겨. 막 뭔가 자, 의욕과 도전이 생기면 또 어때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성취감을 맛보고 금전적 보상을 받아요.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요? 자기 확증이 생깁니다. 자기 확증. 그러니까 눈으로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았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간 거야.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돈을 벌었어. 성취를 했어. 승급을 했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와, 진짜 되는 거네? 와, 이게 거짓말이 아니네? 라고 자기 확증이 돼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할까요? 도전을 하겠죠. 와, 진짜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때요? 돈을 벌어요? 그럼 또 어때요? 자기 확증. 네. 삶이 여유 있게 바뀌어요. 조급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네. 여러분들 정말 통장에 돈 많이 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 남편과 안 싸우게 돼요. 예, 제가 그 보험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남편하고 예, 그 육탄전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냥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네. 온몸으로 그냥 막 떼고떼고 부르면서 막 싸워야 돼요. 그랬는데 시크릿 하면서 그리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한 번 싸웠나? 정말 한 번? 네. 왜 여유가 생기면요. 그게 사라져요. 누가 믿고 싫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삶이 팍팍해. 그러고 누군가가 지금 자꾸 미워. 자꾸 못 때문에 화가 막 올라와. 내 억울해. 막 마음 안에 막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 막 울분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어쩌면 돈을 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신 분들은 뭐가 생겨요? 이타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마음이 생겨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심이 생기고 배려심이 생겨요. 네. 자, 네트워크 사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크릿 안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덕목을 꼽자면 저는 바로 이 이타심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이타심은 또 뭘 만드냐면요. 책임감을 만듭니다. 책임감. 네.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어떤 책임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타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 그럼 당연히 어때요? 내가 먹고 살만 해도 나의 파트너와 나의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은 잘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야로 사업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네. 뭘 하셔야 돼요?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1년 행동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10년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돼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강력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되는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외적인 변화. 네. 예뻐지든 날씬해지든 네. 또는 내적인 변화. 나의 마음 안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내 마음 안에 꿈이 생겨야 되고 부정적이었던 것 안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게 시크릿입니다. 네, 되게 작아 보였죠. 사장님들이 그런 생각. 아니 샴푸 하나 쓰는 게 뭐 이렇게 거창해? 예, 거창합니다, 여러분. 그 샴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세상을. 네. 그 샴푸 하나 잘 쓰고 바디버터 하나 잘 써서 나도 바뀌고 내 친구도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시크릿이에요. 네. 자, 그건 나중에 보상 플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시스템이다. 단순히 제품을 집에 받았어요. 그것만 갖고는 아까 그 세 가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들이 제품을 통해서 비전을 보든 비전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보든 사람들을 만나든 그들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어디에 있어야 된다? 시스템 속에 넣어야 된다. 시스템 속에 넣어야지만 그들이 제품을 쓰고 세미나에 오고 스폰서를 만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변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직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비전을 보고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단톡방에 초대가 되고 제품을 쓰고 그런 블라블라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변화가 되면서 내가 어때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친구를 만나요. 누군가를 만나요. 시크릿 하자. 시크릿 가입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싫어. 난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새빨간 거짓말. 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절대 싫어, 절대 안 해는 그때 그 순간의 생각인 것 뿐이고요. 그 생각은 반드시 바뀝니다. 네. 그걸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시스템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절대 혼자서는 여러분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세미나는 그런 비전과 사람들과 제품과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세미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세미나를 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은 오셔야 돼요. 네. 나부터가 비전을 보시고 내가 제대로 된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해야지만 그들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마음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게 하려면 나부터가 세미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쓰고 예뻐지고 단순히 소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 네, 굉장히 멋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네, 아마 우리 아영 사장님은 이 시크릿 안에서 가장 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뭐 레드 다이아몬드 승급할 때라던가 그런 순간들일 거예요, 그죠? 네, 그 순간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남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을 우리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억 아니 1억 반지를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반지를 아이작 회장한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 시간은 그 순간은 두고두고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안에서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순간만 기억해요. 뭐냐면 이하린의 블루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그 모습만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 화려한 모습만 봐요. 그 뒤에 보이지 않았던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됐던 와우 파티하고 미팅하고 세미나하고 세미나 앉아있고 2박 3일 1박 2일 세미나하고 사람들 만나고 했던 그 시간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찬란한 순간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러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내가 이 안에서 헛수와 같은 시간을 보내겠다. 네, 무의미해 보이는 남들을 하지 말라 그러는 그 시간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크릿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오늘 강의가 너무 잘 되네요. 진짜 어제 다른 팀에서도 약간 버벅거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2년도 3월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에요. 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들 다 다르게 만들어질 거예요. 네, 시크릿 안에서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소비자로서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비즈니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시크릿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네, 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 순간순간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와우 파티를 하면서 너무 싫다, 너무 지겹다, 그렇지만 나 돈 벌려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와우 파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 제품을 통해서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매 순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바꾸는 시간을 주는,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어, 승급을 했어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저의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목표죠. 예, 저는 처음엔 돈 벌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이 좋아서 쓰기 시작했고 사람이 좋아서 우리 팀이 좋아서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성취,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더 다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네. 함께 성장하고 싶고 그리고 나눔, 더 큰 거에 대한 도전. 이제 제 나이가 40이에요. 40. 네. 시크릿은 저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가는, 더 큰 세상으로 가는 저의 출발지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또 다른 목표가 저는 이제 있어요. 그게 바로 나눔이거든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 삶의 목표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부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제 생일날 제가 좀 결단을 했어요. 아,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다 해서 2021년도 6월 30일 작년 제 생일날 제가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후원한 아이들이 80여 명이 넘어요. 네. 제가 예전에는 내 애들만 먹고 살려고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됐거든요. 예, 2명의 아이들일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80명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그죠? 네. 전 사장님들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적. 예.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단. 더 괜찮은 나로, 더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크릿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크릿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제가 추구하는, 제가 꿈꾸는 더 괜찮은 저의 삶을 위한 발판인 거예요. 네. 그런 발판으로서의 시크릿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가치 있는 일에 쓰세요. 의미 있는 일에 쓰세요. 네, 무가치한 거, 무의미한 곳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네, 여러분들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삶의 궁극점 Y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네. 내가 크라울랄이 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크라울랄이 된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내가 올바른 과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가장 멋있는 결과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과정이 제대로 돼야 돼요. 네. 돈은 여러분들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수단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제대로 사용한 사람에게 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시크릿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스스로 잘 결정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생존의 위협들이 있죠. 예,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있고 식량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네, 코로나가 아직도 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솔직히 살 수는 없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 아이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장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네. 험난한 시기고 지금 힘든 시기라고 해요. 누구나 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낼 거고 누군가는 살아내지 못할 거예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시크릿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나는, 네, 그 최소한의 도구가 마스터 10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것을 꼭 달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더 큰 목표를 꿈꾸시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꼭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시고 그 성공의 결과를 나 혼자만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성공의 결과를 타인과 나누십시오. 나의 파트너와 나누시고 스폰서와 나누시고 나의 가족과 나누시고 이 사회와 나누시고 이 세상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잘 살고, 예, 잘 살고 돌아가실 때, 네, 아, 나 정말 참 아름답게 살았다. 나 참 멋지게 살았다. 라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시크릿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